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죠. 공수처 26일까지 최후 통첩을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계속 주호영 씨는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특검 안 받아주면 우린 협조 못한다, 이런 애티튜드를 보여왔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26일까지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명단 제출 안 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강력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완전히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많은 네티즌들 또한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나경원 씨 또한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석열이냐 나경원이냐 이런 게 압도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투탑이죠. 이 나경원 씨, 오늘은 일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 나경원 씨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면서 2018년도 당시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일베 폐쇄를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일베에서 어떤 혐오성 글들이 그리고 가짜뉴스, 막말이 돌아다니는지 나경원 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바, 달창이라는 일베에서 나온 막말들을 내뱉기도 했었죠. 그리고 일베에 빨간 우위까지 거론했던 게 바로 나경원이었죠. 일베에서도 최근에 나경원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 이런 얘기에서 많은 보수 지지자들까지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경원 씨였죠. 이렇게 우리 일본 타령하던 게 나경원 씨인데, 나경원 씨와 일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일베에 빠지는 다양한 계기 및 부류를 요약을 했었는데,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바쁘기도 해서 이 얘기를 좀 며칠 뒤에 하게 됐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봤는데요. 이 10가지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경로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부류들을 요약해봤는데, 돈 받고 적극 활동하는 부류, 예를 들어서 잼머니겠죠.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적극 활동하는 이 산업화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민주개혁 진영, 여성, 호남을 혐오하고 있고요. 이외로도 성적인 요소에 끌린 부류, 낮은 자존감을 채우는 부류, 관심종자 부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류, 왕따 등 현실 부적응 부류, 단순 재미로 하는 부류, 지인들 영향을 받은 부류, 일베를 혐오하면서 스스로 일베에 빠진 걸 모르는 부류,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양한 계기로 일베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게 되면 그 다음엔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년 전부터 일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목소리 내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애초에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류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따를 당해서 억압된 학생들 같은 경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 학교나 가정 내에서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가만히 방치하는 순간 점점 더 일베 같은 익명 사이트에 빠지기 쉬운 상황인데요. 그 가상의 세계 속에서 평소 억압된 심리를 마음껏 표출시키려 하기 때문이죠. 이 가정 및 교내 선생님들의 소통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일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왜냐면 본인도 정말 진지하게 일베를 혐오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베가 인사이트, 위키트리 혹은 게임 커뮤니티 등 여기저기 물들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거나 혹은 진짜 모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얘기하다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일베는 사회악, 루저들, 쓰레기, 이렇게 단순화해서 일베만 없으면 끝난다, 이런 접근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치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만 물러나면 검찰 조직이 깨끗해진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라고 느껴집니다. 일베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잼머니나 적극적 정치적 활동 부류는 제외하더라도 낮은 자존감, 무한 경쟁에 지친 케이스, 왕따 및 현실 부적응, 단순 재미용, 학교 내 인싸 친구들의 영향, 이런 경우는 사회 구조 개선 및 교육, 민주시민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이 너무나 시급하고요. 이걸 가만히 냅뒀다가는 인간 본성을 깊이 파고드는 일베와
그걸 이용하려는 정치적 세력들에 의해서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의 일배화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반민주 세력, 소수 약자 혐오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수십 군데 다니면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강연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특히 프로게이머, 크리에이터의 장단점, 악플이 심각한 이유, 일배 문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 등을 게임에 빗대서 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 요즘 학생들이 어떤 BJ, 유튜버들을 좋아하는지 저는 꼭 체크를 합니다. 확실히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여전히 많은 남학생들이 BJ 철모시기 스피커를 압도적으로 좋아하죠. 일베 논란 스피커입니다.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도 불리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일베를 하든 일베 유튜버가 되든 악플을 남기든 모든 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걸 저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게임 내 패드립, 인터넷 악플을 단순히 친구랑 욕 한마디 주고받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게 박제되고 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소식을 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배를 하고 악플 달고 일배 스피커가 되고 싶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중1인데도 벌써 공동체 사회, 악플의 심각성 등에 깊이 고민하는 친구들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요. 요즘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중2가 되면 성적표를 받을 텐데 다행히도 등수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걸 저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젊은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빗대서 연대적 개인주의를 설명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또 연대, 공동체의 의식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글로 좀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고요. 유스타즈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연대해서 이 오늘날 인문학, 철학의 부재를 좀 채우려고 하는데 조만간 일기 활동가도 공개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또 자녀분들 혹은 청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나경원 씨가 일배 폐쇄를 해놓고 정작 본인은 기분 나쁘다고 납에 댓글 단 사람 170명을 고소하고 저까지도 고소했다가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기도 했죠. 나경원 씨 이렇게 막말 자꾸 내뱉으면서 앞뒤 다른 행동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경원 씨 얘기는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할 예정이고요. 특히 정면에서 일배를 표현의 자유라면서 모든 걸 옹호해주고 주류 세력으로 키워준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경원 씨입니다. 나경원 씨에 대한 목소리 앞으로 멈추지 않고 책임지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저는 나경원 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